화웨이가 절대로 저렇게 과시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네. 이렇게 자신 있게 발표하는 거는 그 정도의 자기들은 내부적인 어떤 확신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 칩의 자율화의 시간표를 내세웠다. 이것이 이제 평가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하고 어느 정도냐라고 봤을 때 검증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은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 신영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좀 뭐 더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도 중국 계속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중국의 상황을 이제 업데이트하고 계신 거래요. 예, 요즘은 조금 인터벌이 좀 길어졌죠. 한 2달에 한 번 정도 오는 걸로. 2달에 한 번 정도 오시는 걸로. 예, 너무 자주 오니까 힘들어서요. 중국에 이제 주로 계시고, 제가 사실 이제 대표님을 처음 뵀을 때가 작년 9월이었으니까 딱 1년 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는 잠깐만, 주식시장이 뭐가 변했어요. 그 거버넌스 이런 얘기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중국에 1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동안에 있었던 그 중국 안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기업들이 진짜 저도 뉴스를 한 번씩 접할 때마다 어이? 하면서 막 AI가 이렇게까지 막 데이터 센터는 또 언제 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쭉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대표님이 또 이 와중에 차이나 디퍼런트라는 또 책을 쓰셨다고 하는데 네. 책 이야기도 잠깐만 먼저 하고 시작할까요? 예, 뭐 평생 처음 쓴 책이고 네. 또 중국 생활 20년 또 업계 30년 넘는 그런 거를 좀 담아서 중국이 왜 다른지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이야기처럼 하면서 투자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 나름대로의 요만큼의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는. 요만큼은 좀 겸손하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중국에 대해서, 신영관 대표님만큼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이거 좀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 좋은 책이 나왔으니까. 아직 신문조차 나오지 않은 게 따끈따끈한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신문이 나오면 이제, 소개해드릴 테니까 댓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좀 변화들 중에서, 대표님이 제일 이런 큰 변화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뭔가 있을까요? 대표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중국의 기업이 변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기업은 중국에는 이제 두 가지 기업이 있는 것 같아요. 국영하고 민영. 이걸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SOE, State Owned Enterprise가 있고 민영 기업은 POE, Private를 붙이죠. Private Owned Enterprise. 이렇게 보면 저는 POE 민영기업 쪽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거버넌스 또는 시장, 제도 이런 변화들이 엄청나게 우리 지수도 좋게 하고 주가도 밀어 올리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중국이 변했다. 근데 중국이 변한 거 중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알아셔야 될 거는 민영기업이 변하고 있다. 그 민영기업들은 결국 중국의 5, 6, 7, 8, 9라는 개념 들어보셨잖아요. 이 세금이나 R&D의 50, 60%, 고용의 90%, 70%는 또 GDP의 60%, 70% 이런 이제 5, 6, 7, 8, 9가 있는데 제가 볼 땐 그거 외에 자본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3분의 1, 3분의 2, 100% 이 정도로 민영기업이 가고 있지만 국유기업이 받쳐주기 때문에 민영기업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이 허리 받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지가 움직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혁신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테크 쪽에서 우리가 맨날 얘기하고 있는 AI 엔진도 나오고 있고 칩도 그렇고 또 휴머노이드 로봇도 그렇고 고공경제 이비톨이라든가 또 UAM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혁신이 나오고 있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배경에서 이제 그동안 좀 쌓였던 눌렸던 것들이 이제 발현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9월부터 시작된 이제 중국 내에서의 변화가 특히나 민영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국영기업과 민영기업의 차이는 결국은 이제 국가가 지배하고 있느냐 여부인 거잖아요.
제가 이제 그 대표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자주 얘기했던 게 중국이 미국처럼 되고 미국이 중국처럼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 보면 제가 뉴스 찾아보다 보면 아니 국유화를 하겠다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정부가 지분을 확보하겠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막 그렇죠. 인텔도 그렇고. MP 머티리얼, 히토리 하도 중국 때문에 힘드니까 이 히토리를 막 돈을 때려 박아서라도 하겠다 막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반면 네. 중국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정말 많은 기업들, 그 기관 산업이라고 하죠. 에너지와 은행 같은 기업들은 여전히 국유 기업이지만 그 외에 있는 기업들이 점점 조금씩 민영화되면서 이 민영화된 기업에서의 그 에너지가 네.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건 역시나 테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테크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기업들이 있을까 오시면서 이제 화웨이에서 가져오시는 막 이게 노트북인지 이게 PC인지 이게 화면을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어떤 기업들을 좀 봐야 될까요? 그 기업을 얘기한다고 할 때는 지금 아마 다 보시는 기업들일 네, 거예요. 네, 홍콩에 나가 있는 기업들.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홍콩에 나가 있는 기업들 중에서 저는 좀 보실 거는 당연히 뭐 테크 관련, AI 관련, 또 해외 진출 관련 이런 것들인데 거기서 좀 안 보셔야 될 부분을 안 봐야 될 거. 조금 이제 밀어서 보실 것이 과도한 가격 경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있는 애들. 예, 그런 친구들은 조금 피로도가 길게 갈 수도 있고 물론 좋은 회사들이고 굉장히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인데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에 이제 이 음식 배달 전쟁 해서 배달 삼국지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좀 이 휩쓸리면 이게 좀 조금 싸고 주가가 별로 안 오른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메이투안이라든가 또 찡동이라든가 그런데 좋긴 한데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길게 보면 중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 반내권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공급 측을 어떻게든 쪼여 버리는 거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은 좀 피하시고 나면 나머지는 근데 이제 한 회사에 그게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알리바바도 그런 거죠. 맞아요. 알리바바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칩의 돌파도 있었고 또 AI에 3년 동안에 3,800억 RMB 한국 돈으로 하면 거의 한 60조 가까운 돈을 퍼붓겠다. 그렇게 하긴 했지만 또 이 가격 경쟁 속에다가는 한 500억 RMB 10조를 갖다 퍼붓겠다. 이제 배달에다가.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그냥 무조건 안 볼 게 아니라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또 이제 최근에 관심들도 많으시고 근데 알리바바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배달 쪽에서 이렇게 좀 디스카운트 주는 것 이상으로 나머지 쪽에다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좀 나눠놓고 보셔야 되는데 그걸 나눠놓고 보시려면 현장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고 배달 전쟁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또 어떻게 이제 이게 좀 발전이 되는지 그죠? 굉장히 재밌어요. 냉장고를 없애겠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주방을 없애겠다. 주방을 없애겠다. 네. 그러니까 찡동 같은 경우도 그걸 뭐라 그러죠? 클라우드 키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클라우드 키친. 그냥 주문하면은 찡동은 블록체인 기술 가지고 대표님과 저의 성향을 다 알아요. 언제 밥 먹고 뭘 좋아하는지. 그 정보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대충 점심시간 되면은 효석 대표님은 이걸 시킬 것 같고 신 대표는 이걸 시킬 것 같다. 그러면 걔들이 이제 준비가 되는 거겠죠. 주방에서 엄마가 뭐 야채 오늘 라면 먹을래 이러는 것처럼 그렇죠. 라면이 준비가 되기 직전 주문 딱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까지 배달 오는 게 30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문 받고 뜨거운 음식이 조리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냉동식품이 아니고 조리가 가능한 식품이 딱 내 앞에 오는 게 30분. 이것을 지금 전쟁을 펼치고 있는 게 이제 클라우드 키친 전쟁인데 그게 이제 배달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러려면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전쟁이 지금 다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배달, 상하이 가시거나 북경 가시면 이 삼색이거든요. 황색, 청색, 빨간색 해가지고 이 삼색해서 이 사람은 송건, 이 사람은 유비, 뭐 이 사람은 조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삼국지를 갖다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전쟁은 지금 테크 전쟁입니다. 결국은 이제 배달 전쟁이 아니고 이 데이터와 또 주문을 가지고 받아야지 그리고 나머지 비즈니스로 연결이 되면서 확장성을 가지고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3사다 절대로 양보 안 한다 뭐 이런 거지만 그 양보 안 하는 동안에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커피도 싸게 먹고 그렇죠. 네, 보조금이 계속 나오고 근데 물론 이제 보조금을 지금 못하게 지금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양에서 돈짓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퀄리티 전쟁 그리고 니치 마켓을 뚫고 들어가는 이런 전쟁. 그래서 오프라인으로까지 해서 매장을 열면서
알리바바가 가지고 있던 영역에 다시 또 징동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메이투안이 가지고 있던 영역에 알리바바가 치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알리바바의 그 전체적인 사업 구조가 다시 이제 정합이라 그러죠. 다시 조정이 돼가지고 이제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 그 내비게이션이라고 이제 중국에서 자주 쓰고 있는 앱이 두 개, 저희들은 거의 두 개 씁니다. 하나는 이제 까우드어라 그래서 이 알리바바 계열이 가지고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두가 있는데 이 두 개가 거의 우리로 말하면 무슨 앱입니까? 여기서는 카카오 앱입니까? 맵입니까? 그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요. 나머지 두 개는 메이투안도 없고 그리고 이제 징동도 이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알리바바는 이것을 다 시너지 이펙트를 노려서 다 몰아가지고 그 장판이라고 하는 CEO 밑으로 다 집어넣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AI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AI 또 AI 플러스 영역인데 이쪽은 전자상거래 쪽에 이제 그런 테크가 또 집결이 되고 하면서 오프라인 또 배달 또 뭐 이 클라우드 키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결국은 이 데이터를 다 장악을 하겠다. 입구부터 완전히 잡아버리겠다. 이런 전쟁이죠. 저는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야, AI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배달이냐? 겨우 뭐 음식 배달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닌 거네요. 아니죠. 이게 뭐냐면은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뭘 먹고 싶은 거 전부 다 데이터 이제 화해서 예측하는 거죠. 그렇죠. 예측을 잘하면 잘할수록 그게 빨라질 거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회사여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선택받는 회사는 밥 시켜 먹는 게 이거 끝이에요. 네. 밥을 여기다 시켜 먹으면 나머지는 다 다른데 여기 당연히 시키겠죠. 밥 시킬 때 광고가 뜨니까. 그렇죠. 그래서 밥 시키면서 뭣도 예를 들어서 시키고, 슬리퍼를 뭣도 시키고. 시킬 수도 그렇죠. 있고 볼펜을 시킬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또 하나가 지도를 보면서 가다가 또 지도 보고 가다가 음식점이 나오고 음식점에 대한 평가가 있고 이게 이제 알리바바예요. 맞아요. 메이투안도 그 따중 디엠핑이라고 이제 대중 평점이라는 게 있고 알리바바도 레퓨테이션이라는 그 거우베이라고 있는데 그게 있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갖다 옛날에는 찢어가지고서 계열사 자회사로 다 나눠놓고 있던 거를 이번에 다 합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밸류를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알리바바는 제가 판단할 때는 결국 뭐 미국에 똑같은 게 있죠. 아마존하고 똑같은. 근데 아마존이 없는 게 또 있겠죠. 얘들은 이제 칩까지 자체적으로. 그쵸. 네. 그러니까 알리바바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는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알리바바도 최근에 뭐 주가가 좋았는데 바이두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죠. 바이두는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바이두가 원래 저평가되어 있다가 맞아요. 급작스럽게 뛴 게 이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이제 바이두가 가지고 있는 게 콜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콜룬이라는 게 이제 골륜산 우리 그 무당파 골륜파. 네. 바이두의 칩은 콜룬이라는 칩입니다. 네, 근데 이쪽이 있고 알리바바도 칩이 있는데 알리바바는 깍두기 머리 칩이에요. 중국어로 이제 빙터우거라고 해서 평두가 우리로 말하면 이제 깍두기 평두. 그래서 빙터우거 평두형인데 한국말로 표현하면 평두형이라는 이 빙터우거라는 회사를 11년 전에 M&A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칩을 준비한 거예요, 알리바바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빵 터져 나온 것도 아니고 하웨이도 그런 거고 또 바이두도 쿨룬 칩이라는 걸 갖다가 가지고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내재된 이게 뭐 A시각은 또 다른 개념이지만 어쨌건 지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지네가 개발을 하고 지네가 설계를 해서 SMIC가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스토리를 옛날부터 있었는데 안 믿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과거에는 중국의 민영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뭘 해도 안 믿는 분위기여서 이제는 믿는 거죠. 이게 바로 거버넌스가 변하고 또 미국이 달라지면서 그러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인데 우리 시장의 어떤 분위기는 아직은 그거에 대해서 의심과 의혹의 눈초리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두려움도 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당했으니까 또 맞아요. 어쩌고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쟤들이 뭘 근데 그것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4, 5년 동안에 눌렸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눌려있던 것들이 터져 나왔는데 결국 이것은 우리도 학습 효과지만은 중국의 뭐 지배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공산당도 그렇고 학습 효과가 있고 더더군다나 민영 기업들은 더 큰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민영 기업들이 결국 긴 시간 동안에 뭐 인내 세월을 겪었다 그럴까요? 그러면서도 놓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 현재 발현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또 이게 뭐 가격 전쟁으로 또 다시 또 이제 나오고 또 이 안에서 하지만 또 치열하게 싸우겠죠. 그렇죠. 또. 네. 그게 이제 시장이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국유 기업처럼 독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간 기업은 완전 경쟁이니까 그러니까 더 자본주의예요. 그렇죠. 정말로 그 승자와 패자가 확실하고
지금 이제 그 창조적 파괴가 를 당하는 회사들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더 치열하게 싸우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경쟁력이 좋아지고 더 좋은 칩들이 나오는. 여기서 이제 핵심은 제가 보면은 알리바바, 칭둥, 메이트완이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키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AI로의 그 엄청난 가격 경쟁 싸움에 상징하는 거라고 본다면 또 하나는 이제 바이두, 알리바바가 이야기하는 칩과 관련된 얘네들도 칩을 만들 수 있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깜짝 놀라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렇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이제 그 정수는 화웨이 아니겠습니까? 화웨이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나도 한번 엔비디아를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저는 이제 그 제조 2025막을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화웨이가 엔비디아를 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이거를 진짜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제가 그 화웨이가 이제 화웨이 커넥트라는 게 연중 행사입니다. 네네. 화웨이 커넥트 2025였는데 화웨이 쪽에서 저도 이제 초청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출장 오느라고 그 지난주에 이제 18일, 19일 있었던 걸 못 갔는데 대신에 이제 실시간으로 봤어요. 근데 제가 좀 달라졌다 또 하나가 뭐냐면 화웨이가 절대로 저렇게 과시하거나 드러내지 않죠. 그러지 않거든요. 그때 이제 한번 당했잖아요. 예. 전에. 그것도 있고 원래부터가 좀 스타일이 스며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화웨이는 실제로 차도 안 만들고 차 속에 들어가는 걸 만들다 보니까 화웨이의 브랜드가 있는 차는 없어요. 다들 화웨이가 차 만든다 이러시는데 네. 그게 아니라 뭐 상해 자동차나 세레스 자동차나 이런 애들이 자기 브랜드를 달지만 화웨이의 이런 자율주행이라든가 또는 전체적인 이제 그 컨트롤 시스템 이런 거를 집어넣는 거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인텔 인사이드처럼 그렇죠. 화웨이 인사이드 맞습니다. 거죠. 화웨이 네. 인사이드를 가져가는데 그게 이제 6개 브랜드가 있죠. 그것을 이제 개자 3개 할 때 개자를 써가지고 앞에다가 원지에, 준지에 뭐 해서 이 개자를 붙이는데 그게 이제 화웨이가 들어가는 방법이고 휴대폰은 원래 했다가 이제 찌그러졌다가 최근에 다시 팔리곤 있지만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들어가는 인사이드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어센드 920이 나오고 뭐 930이 나오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번에 발표한 것은 어센드 950으로 바로 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하겠다. 뭐 960은 내후년에 하겠다. 970은 이렇게 하겠다. 그걸 보고서 도대체 왜 이렇게 붕 뜬 거지? 갑자기 이렇게 스테이지를 갖다가 완전히 올려버릴까? 뭐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결국은 그 발표장에서도 그렇고 그 쉬즈진이라고 이제 대행 회장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자신 있게 발표하는 거는 그 정도의 자기들은 내부적인 어떤 확신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 칩의 자율화의 시간표를 내세웠다. 이것이 이제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계획에 따라서 마치 15차 5개년 계획, 14차 5개년 계획 하듯이 맞아요. 그것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은 내부적인 검토가 또는 내부적인 기술 개발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쉽지 않죠. 내년 돼서 다 드러날 거짓말을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갑자기 서프라이즈가 있었는데 이번엔 그것을 계획을 하니까 더 서프라이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건 그 칩들이 나왔을 경우에 과연 이제 대상은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하고 어느 정도냐라고 봤을 때 보세요. 지금 이것은 이제 좀 그 검증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은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충분히 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큰 자기들을 쇼잉을 하는 자리에서 그 사실 이제 상하이의 포동의 그 엑스포 그쪽에서 했거든요. 거기 이제 보통 수만 명이 옵니다. 그 자리에서 발표를 했고 그것이 이제 지금 다 세세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그 화웨이는 가지고 있는 게 단일 칩으로 안 되지만 이것을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링크를 하면 즉 이제 엔비디아의 NB 링크 72 같이 그런 개념인데 얘들은 384개를 연결했잖아요. 그래서 384 슈퍼포드 또는 슈퍼노드라고 불리는데 이번에는 8172개인가를 연결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100만 개까지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그 계획이 이번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이 단일 칩으로 안 되니까 이호석 아카데미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3주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30% 할인 쿠폰, 쇼칭클럽 초대, PER 다이어리까지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으니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